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이드 달려라 산초입니다. 어제 제네시스 GV80이 런칭이 되면서 제네시스 GV80에 대한 가격 단가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8,960만 원? 거의 9천만 원에 가까운 차량 가격의 견적이 나왔죠. 가격 시작 가격은 6,500만 원이었는데 트림 이것저것 넣으면 뭐 9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옵션이 나왔습니다. 오늘 볼 차량은요,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아마 셀토스나 코나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 트릭스, 트레일 블레이저, 이코녹스로 이어지는 SUV 라인업이 나름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트레일 블레이저는 C클래스, 다시 말하면 투싼이나 스포티지급에 맞는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차 급을 나누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타는 차량의 급이 준중형이다, 중형이다, 중대형이다 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트레일 블레이저의 가격의 시작 가격은 1,995만 원입니다. 셀토스의 가격과 굉장히 비슷해서 이 차가 셀토스 차량이지 않을까, 셀토스의 급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상 생각을 해보면 이 차는 오히려 투싼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셀토스, 코나, 그리고 투싼과 스포티지 애매한 경계선상에 있는 차량인데 아마도 겨냥하기로는 투싼과 스포티지, 다시 말하면 준중형 차량에 가까운 그런 트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차는 크게 세 가지 컨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LT 그리고 LS 프리미어로 이어지는 기본형 라인과 액티브 그리고 RS 라인으로 이어지는데요. 아마도 가장 저렴한 가격은 LT나 LS 프리미어 차량일 것 같고요. 액티브와 RS는 좀 더 특별한 차량을 원한다고 했을 때 개인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 LT에 대한 모델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가장 기본 모델은. 하지만 액티브 한번 살펴보면 액티브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웃도어의 감성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앞에 스키드 플레이트가 좀 더 새롭게 만들어져 있죠. 좀 더 거친 어떤 범퍼의 모습을 더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범퍼가 또 들어가 있고 타이어가 조금 더 오프로드 성향의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아웃도어 삶과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좀 더 즐기는 편이다 라고 한다면 액티브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컬러는요, 총 7가지의 셀렉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컬러는 저는 미드나잇 블루 이 컬러가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우스 브론즈 이 컬러가 액티브 모델의 대표 색상이기도 합니다. RS 모델 같은 경우는 보면 범퍼 하단에 있던 컬러가 원톤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SUV도 원톤으로 처리하는 게 좀 더 고급스럽게 나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산타페나 팰리세이드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원톤으로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도 범퍼까지 원톤으로 컬러가 나왔습니다. 휠이 더 한 인치 더 커진 차량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앞에 RS라는 특별한 독립적인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컬러도 6가지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RS 모델은 가장 강렬한 이 빨간색 레드와 블랙 조합이 가장 대표적인 컬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비자 블루라는 새로운 컬러가 있는데요. 이 컬러를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계실까요? 그래서 저는 아가타 레드도 굉장히 예쁜 컬러인 것 같습니다. 차량의 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뭐 재원들과 뭐 컬러 사진들은 현재 지금 미국 쉐보레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는 모델하고 동일한 것들입니다. 왼쪽에서 보이는 이 모델이 가장 기본형 모델이에요. LT, LS 모델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이 모델이 액티브 모델,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모델이 바로 RS 모델입니다. 실내 모습은요, 뭐 일반 준중형 차량과 뭐 크게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계기판 같은 경우는 RS 모델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모습, 실내 인테리어의 모습이죠. 사실 이 차량은 북미의 쉐보레 차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그렇게 멋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테리어는 국산차가 더 잘 뽑는 모습이 있어요. 특히 가운데에 있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뭐 셀토스와 같은 거와 비교한다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엔진입니다. 엔진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요. 2터보 엔진가 있고요. 2터보 프라임 엔진이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좀 생소한 엔진이긴 하죠. 근데 이 엔진 같은 경우는 앞전에 말리부에도 적용이 되어 있었던 엔진이에요.
지금 156마력, 이 터보 엔진 같은 경우는 156마력에 토크가 2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터보 프라임 엔진 같은 경우는 약간 더 다운사이징 된 엔진 같아요. 똑같은 가솔린 엔진인데 마력은 좀 더 줄었고 토크도 약간 줄었습니다. 배기량도 약 100cc 정도가 줄었어요. 이렇게 엔진을 두 개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그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이 엔진은 3기통 엔진입니다. 3기통 엔진. 그런데 마력과 토크는요, 웬만한 2000cc 세단만큼의 출력과 마력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배기량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세금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요. 연비도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터보나 이 프라임 엔진 자체가 말리부 2000cc 세단에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뭐 엔진 자체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도 확실히 입증이 되었고요. 국내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그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똑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엔진 자체에 대한 염려는 덜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흔히 투싼과 스포티지급이라고 보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말리부의 경우를 본다고 한다면 이 차량의 엔진은 충분히 2000cc급의 파워를 낼 수 있는 그런 엔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엔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컨비니언스 형태들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 있네요. 요즘 고급 차량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 따로 되어 있고 에어백이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적인 부분들 몇 가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일반적인 LT 모델이고, 그리고 액티브 모델이고, 그 다음에 RS 모델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인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지금 LS와 LT 같은 경우는 LS가 가장 기본형 모델이고요. LT가 약간 좀 윗급인데 여기서부터 17인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7인치는 또 액티브와 프리미어에서도 쓸 수 있는 휠이 따로 있고요. RS 전용 휠이 따로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것은 LS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LS 모델 같은 경우는 원톤형 컬러가 선택할 수 있고요. 투톤도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이 투톤은 RS하고 액티브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트림이 다양하네요. 그렇게 따지면 휠 같은 경우도 18인치는 RS만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한 가격에는 스틸 휠이 들어가고요. 그 바로 위급의 17인치부터는 알루미늄 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프리미어 같은 경우도 17인치형이 따로 있고 휠이 총 5가지나 있네요. 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LT, LS, 프리미어로 이어지는 일반 라인과 액티브 RS로 이어지는 모습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RS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스포츠 모델이어 가지고 레터링이 따로 들어가고요. 실내에서도 몇 가지 디자인적 포인트가 추가가 된다는 거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액티브 같은 경우는 스포츠 터레인 타이어 들어가고요. 스키드 플레이트 따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프리미어 모델 굉장히 많이 타실 것 같아요. 프리미어 모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부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트레일 블레이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액티비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의 삶과 잘 맞물려 있습니다. 특히 이 2열 시트가 완전 풀 플랫 되는 그런 차량이기도 해요. 이거는 한번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이드라 9단 매틱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와, 이 소형급 차량에 9단 변속기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하이드라 매틱 같은 경우는 쉐보레가 정말 오랫동안 만들어낸 그런 미션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보령 미션이나 아이신 미션을 사용하긴 했었어요. 근데 정말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내 차량이라기보다는 해외에 있는 설계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조립 생산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엔진 같은 경우는 2가지 라인업이 있었고요. 차량 같은 경우는 스위처블 AWD가 들어가서 스노우 모드, 홈런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노이즈 캔슬레이션이라는 것은 차 밖에서 나는 소음을 막아주는 것도 있지만 그 차 안으로 들어오는 소음과 반대되는 소음을 만들어서 이 소음을 기분 좋게 들리게 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네시스에도 이 기능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 준중형 차량에
이렇게 작은 차량에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까지 들어간다는 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한다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리어 서스펜션이 토션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내 소비자들이 토션빔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토션빔 같은 경우는 고속으로 주행할 때 특히 도로에서 피스테일 현상이 생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반떼 MD 같은 경우가 그 현상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토션빔 방식은 만드는 것은 저렴하지만 아무래도 이 뒤에 승차감이 좀 좋지 않고 접지력이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나름 이 토션빔을 보강하기 위해서 제트링크 서스펜션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리어 서스펜션은 토션빔입니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셀토스만 하더라도 2륜 모델 같은 경우는 토션빔인데 4륜 모델은 멀티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업계에서 멀티링크가 훨씬 더 승차감과 접지력, 그리고 안전에는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제트링크 서스펜션에 대해서는 직접 타보고 나서 결정을 해봐야겠지만 한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자, 편의사항들입니다. 뭐 애플 카플레이 시스템이 있어서 무선으로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쓸 수 있는 블루링크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뭐 터치스크린 8인치인데요. 쉐보레의 터치스크린은 조금 더 투박한 부분이 있어요. 후방 카메라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되고 라디오, 미디어, 전화, 블루투스, 사용자 설정 등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 우리가 똑같이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굉장히 크네요. 이것도 매력적인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보스 스피커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안전사항입니다. 안전사항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보다도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차량이 커브를 돌 때 이 곡선이라든가 원심력까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크루즈 컨트롤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제네시스 GV80에도 이 기능 들어가 있죠. 그런데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도 들어가 있으니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에어백도 6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360도 스마트 세이프티 테크놀로지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주변 주변에 있는 장애물로부터 차량,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런 기능들은 저는 굉장히 좀 특별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펙입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크기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전장이 4m가 4m 40cm 정도가 되네요. 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셀토스보다는 큰데 투싼 스포티지보다는 약간 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원 상태를 보시면 LS하고 LT 같은 경우는 e터보 프라임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20cc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 e터보 모델부터는 1341cc짜리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LS와 LT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저렴한 트림이고요. 좀 탈만한 차량들은 이 LT와 프리미어, 액티브 RS인데 결국에선 이 차량 트림에서는 1300cc짜리 가솔린 엔진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 라인업도 그 엔진을 선택할 수도 있다기보다는 트림별로 엔진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비 같은 경우는 12km에서 13km 정도가 나오고요.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액티브 모델 같은 경우는 컨티넨탈 타이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차량 견적을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가 굉장히 속은 꽉 찬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코나나 셀토스 같은 경우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모델인데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트레일 블레이저는 충분히 자동차를 가성비 있게 타는 사람도 물론 많이 타시겠지만 나는 현대의 기아차는 정말 타기 싫다. 그런데 쉐보레의 그 안전한
그런 브랜드 가치를 믿고 타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S, LT 모델 같은 경우는 1200cc 엔진밖에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1300cc 엔진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프라임 액티브 RS가 있는데요. 가장 저렴한 트림은 1995만 원이고요. 가장 비싼 트림은 RS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RS로 선택을 했고, 컬러 같은 경우는 세틴 그레이, 레드, 그다음에 이비자 블루 이렇게 있는데 저는 대표 컬러인 아가타 레드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내장 시트는 제트 블랙과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RS만의 것이죠. 자, 셀렉티브 패키지 들어가면요, LED 헤드램프 들어가고요. 차선 변경 및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그대로 들어가고, 후측방 경고 시스템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워 리프트 게이트, 트렁크를 발만 대면 뒤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는 레인 센싱 와이퍼, 그 다음에 들어가고요. 컴포트 패키지도 한번 넣어볼게요. 가죽 시트, 그 다음에 전동 시트, 요추 받침, 1열에 통풍 시트가 들어가네요. 그 이 말은 즉슨 2열에는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간다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열선은 들어가겠죠. 프리미엄 패키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내비게이션 넣어야 되니까 내비게이션 넣고 디지털 후방 카메라, 클러스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만약에 그 차량 운행이 조금 서툰 분이라고 한다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굉장히 좀 좋겠죠. 그리고 보스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조금 고민될 것 같아요. 근데 50만 원밖에 하지 않습니다. 50만 원이면 충분히 해볼 만할 것 같고요. 이 차량의 4륜구동,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차량은 토션빔 차량입니다. 후륜에서 접지력이 아무리 떨어지면 차량의 안전성이 다소 걱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저는 스위처블 AW 패키지를 선택을 할게요. 지금 보면 스위처블 AW 패키지를 선택을 하면 하이드라 9단 자동 변속기가 여기에 따로 들어가 있네요. 9단 자동 변속기가 아마도 옵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넣으면 115만 원을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만든 트레일블레이저의 가격은요, 3,320만 원입니다. 3,320만 원. 3,320만 원이면은요, 투싼의 풀옵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투싼의 풀옵션 가격하고 거의 비슷해서, 투싼과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있는 그런 차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드라 매틱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아까 하이드라 매틱이 보니까 저는 모든 차량에 다 들어가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일반 차량 같은 경우는 보령 미션 들어가는 건가요? 설마? 다시 한번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재원을 보면 미션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네요. 미션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퍼포먼스 여기서도 보면 하이드라 매틱이란 말이 나오긴 했는데, 아까 보니까 사륜구동을 선택할 때 하이드라 매틱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 잘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투싼과 스포티지와 비교했을 때 뭐 전혀 부족하지 않은 엔진 파워트레인, 그 다음에 뭐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격은 또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3,300만 원. 그런데 또 굉장히 가성비 모델인 가장 LS나 LT 모델 같은 경우는 또 셀토스와 비교해볼 만했고요. 자, 여러분 트레일 블레이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